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 편 10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유통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살펴봤었던 유통물류 일반 관리 그리고 상권 분석에 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들의 내용 역시 물론 중요합니다. 전체 4과목 중에서 2과목의 내용들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앞의 내용들은 개념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목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살펴볼 3과목의 내용들 그리고 향후에 살펴보게 될 4번째 과목의 내용들이 사실상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한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문제를 풀고 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전체 내용들을 단순하게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외워서 넘긴다는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과목에서 얘기하는 유통 마케팅. 과연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의 개념과 의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케팅은 영리, 비영리 조직이 현재 잠재적인 최종 소비자를 포함하는 시장의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유통활동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서 많이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활동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통관리사 또한 시험에서 그 내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를 포함하는 시장의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정의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이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건을 많이 판매해서 그 돈으로 이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의 마케팅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기업도 이윤을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가격 결정, 판매 촉진, 유통, 흔히 우리가 마케팅의 4P라고 얘기하는 4가지 P로 시작하는 알파벳 영어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시스템 전반을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단순하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을 얻고 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 활동이 우리는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전통적인 마케팅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사용자에게로의 흐름을 지시하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압적 마케팅의 형태였다. 자, 전통적인 마케팅의 형태, 말 그대로 물건을 단순히 많이 판매만 하도록 하는 형태의 마케팅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 단계,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 흐름상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기고 이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넘겨서 소매상이 많이 판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 형태의 마케팅,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조금 고압적인 형태로 물건을 많이 팔아라 라고 하는 형태의 마케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시장에서는 서로의 정보 공유나 어떠한 시장의 상황을 두루 살피기보다는 생산업자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물건들을 시장에서 많이 팔도록만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일 때는 실제로 생산업자가 전체의 경로의 리더가 돼서 우리가 제작하고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수요 예측한 대로 실제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로 물건을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은 유통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지만 그 판매 효과나 그 판매 정보나 시장의 환경에 맞지 않는 판매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전통적인 고압적 마케팅의 형태였다. 하지만 3번에 보시면 현대적 마케팅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장기적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변경시키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하게 많이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 물론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것도 판매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적 마케팅은 단순히 돈을 먼저 버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벌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생산업자로부터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전부 다 정보 공유가 되면서 실제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있죠. 소비자들은 최근에는 물론 이제 상품의 수명주의가 줄어들긴 했지만 상품이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곤 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제품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제공할 때 제공업자, 즉 제조업자나 생산업자가 그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제공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만 사용하고 단기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은 만족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품질이 좋거나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고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재화의 공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판매라는 초점보다는 실제로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초점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을 충분히 채워준다면 이 만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업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현대적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도 단순하게 어떠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소비자가 만족하는지, 그래서 소비자가 올바른 서비스를 선택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적 마케팅이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헷갈림 없이 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마케팅은 소비자의 장기적 복지 증진과 증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사적이고 통합적이고 선행적인 마케팅을 추구합니다. 회사 전체가 과거에는 특정한 부서에 맡겨져서 마케팅의 영역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회사 전체가 마케팅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존에는 어떤 시장의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그것에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선행적으로 기업의 환경이나 외부의 환경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선행적으로 마케팅 활동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환경들, 즉 정보와 관련된 기업 내의 시스템들이 증가가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선행적인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자, 또한 그리고 일관성 있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기업의 모든 활동은 마케팅 부문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소비자 욕구 만족을 위한 선행적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마케팅의 개념,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자, 그리고 기업의 모든 활동. 자, 기업이라는 곳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물건을 만들든지 어떠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 부문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어 가고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찾아서 제공해주는 선행적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5번에 보시면 마케팅은 변수가 무한하며 변수 간 상호작용 또한 동적이며 의사결정이 어렵다. 마케팅은 단중 장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시장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판매가 되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잘 나가던 물건이나 서비스가 팔리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항상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선행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단기나 중기 기준으로 마케팅을 전략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잘 팔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제품의 어떤 형태나 서비스 정도, 그리고 이것을 더해서 회사의 이미지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요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케팅이라는 의미 자체가 단기적이고 좀 중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빨리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마케팅의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는 항상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을 계획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상황이 계속 변하고, 또한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마케팅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더라. 그래서 역시 시험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마케팅을 결정하는, 마케팅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들, 환경들 굉장히 무수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중단기적인 마케팅의 개념이긴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이 빨리 많이 팔아야 된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제조업자가 소비자나 구매자에게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는 물건, 우리가 파는 서비스 한번 구매하세요라고 마케팅을 제시를 하죠. 물론 이 마케팅의 제시 과정에는 중간에 중간상들이 함께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자는 마케팅을 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소비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경우,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화폐나 금전적인 대가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대가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한 소비자나 구매자는 니즈나 원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조업자가 마케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폐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 기존의 물론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목적이 있지만 마케팅, 우리가 유통 마케팅이라고 특히나 했을 때는 소비자의 만족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의 형태는 생산자로부터 시작되는 고압적인 마케팅의 형태였다면, 현대적인 마케팅은 생산업자나 소매상, 도매상 전부 다 전체 유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케팅과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살펴봤는데, 도대체 유통에서 얘기하는 유통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생산의 개념인데요. 자,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철학, 그 개념을 생산 개념의 유통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유통 마케팅에서는 각 철학의 분야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생산에서는 결국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 잘 만들어내서 잘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생산 개념의 유통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 개념인데요.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마케팅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바로 전략인데요. 자, 제품 개념에서는 역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질이나 제품의 서비스가 당연히 소비자들이 만족을 얻게 한다면 그 마케팅 활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 활동에서도 유통 마케팅에서 제품의 개념은 제품을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 이것을 제품 개념의 유통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개념의 유통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경쟁회사 제품보다는 자사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 개념이 바로 판매 개념의 유통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물건을 선택하고 또한 이것을 내가 왜 써야 되는지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내가 쓰기 싫었더라도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설득 작업과 판매 촉진 작업,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판매 개념의 유통 마케팅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통 마케팅의 분야에서 유통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제품과 판매 개념, 생산은 효율성 개념, 제품 개념은 제품을 계속해서 마케팅 활동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판매 개념은 마케팅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설득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마케팅의 개념, 생산과 제품 판매가 시험에 간혹 물어봅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셔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통 마케팅의 환경입니다. 자, 시험에서 역시 거의 매 회차 한 문제 정도씩 물어보는 게 바로 유통 마케팅의 환경인데요. 크게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그룹 단위 혹은 조금 좁은 범위의 환경을 의미하고요. 거시적 환경이라고 할 때는 유통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유통 환경, 뭐 나라의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회사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적 환경으로서 조금 넓은 의미의 환경으로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약을 받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등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들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시적 환경은 기업이나 원료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원료 공급자, 마케팅의 중간상, 소비자나 경쟁기업 대중, 즉 미시적 환경은 우리가 닿을 수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통제할 수 있는 환경까지의 범위를 또 미시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시적 환경은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기술, 문화, 인구 통계적,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서 통제를 할 수 있거나 다룰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시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미시적인 환경과 거시적인 환경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요.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각각을 설명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관리사에서 미시와 거시를 구분할 때는 미시는 우리가 기업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 그리고 노력한다면 통제가 되는 정도의 환경을 미시적 환경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거시적 환경은 우리의 통제가 불가능한, 아예 손을 떠나간 환경, 너무나 큰 범위, 이런 환경들을 거시적 환경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내용, 미시와 거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시적 환경인데요. 미시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부딪히는 당사자들이 바로 미시적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과업 환경이라는 뜻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과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공급업자,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자, 자,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공급업자들도 당연히 미시적 환경에 속합니다.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고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데 자, 실제로 공급업자 같은 경우들은 기업들에게 자원을 제공해주는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교섭을 하거나 설득을 합니다. 물건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은 실제
과업 환경 속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시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귿의 마케팅 중간 매개상, 뭐 중간 마케팅상, 뭐 마케팅 중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상으로서 유통 조성업자, 광고 대행자, 마케팅 건설업자, 금융기관 등 기업 외부의 마케팅 기관. 자,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치는 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광고 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들리게 되고요. 또 이제 실제로 유통 조성업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물건을 조금 판매를 하고 싶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되죠. 이런 과업 환경들은 역시 미시적 환경에 속한다. 자, 그리고 조성기관, 유통상의 수송 업무와 금융 업무를 보조하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거나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한 협상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으로 수송회사, 창고회사, 보험회사, 은행. 자, 조성기관이라는 것은 마케팅 활동부터 시작해서 유통기능의 전체를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기관들은 거시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대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운송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창고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신용적인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영역 내에서 기업 내부에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시적인 환경에 속한다는 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조성기관들의 이름, 뭐 창고회사, 보험회사, 은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기업과 동떨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거시적 환경이다라는 식으로 시험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기관들, 실제 유통업을 도와주고 유통 마케팅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조성기관으로서 미시적인 환경에 속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과 시장입니다. 고객을 고려한 소비자의 시장, 산업시장 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역시 고객과 시장도 기업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거시적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나 시장,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하고 또한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통제되는 환경 안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객과 시장도 미시적 환경, 그중에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놓고 자, 다음 중 미시적 환경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거시적 환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급업자, 마케팅 중간상, 조성기관들, 그리고 고객과 시장, 이거는 미시적 환경으로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미시적 환경 중에서 저런 앞에 있었던 과업 환경들이 다 미시적 환경들을 미시적 유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제약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 활동을 주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제약 활동, 제약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 또는 공중은 기업과 실제적,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집단들을 얘기한다. 자, 소비자라는 개념보다 이제 일반적인 대중을 미시적 환경의 어떤 제약 환경으로 봤는데요. 모든 대중들이나 소비자들이 실제 우리가 물건을 공급했을 때 100%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러한 대중들의 역할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환경으로서 이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중들은 미시적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중들의 형태, 영향도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 환경으로 대중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경쟁자. 기업이 제품 또는 시장 수준에서 당면하는 경쟁자. 자, 실제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혹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대체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자들, 실제로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들 간의 경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품을 더 잘 만들고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적합한 품질로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자들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봐서 미시적 환경에서 제약 환경, 경쟁자도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자,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미시적 환경에서의 제약 환경을 정부라고 봅니다. 자, 정부를 우리가 통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적 환경에 속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경제 구조화에서는 정부는 입법 활동 등에 의해 규제자로서 제약 환경에 속하지만 자,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의 정부는 자국제로서 가업 환경에 속하게 된다. 자,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했을 때 기업들은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실제 계획 경제 체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과업을 부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자국제로서 과업 환경에도 속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시 환경은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혹은 기업의 외부이지만 설득과 촉진 활동 그리고 교섭 활동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미시적 환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를 과업 환경과 제약 환경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시 환경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통제가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미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시 환경은 1번에 보시면 미시 환경보다 넓은 범위의 환경으로 기업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업에 대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는 환경 요인을 거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우리 스스로가 통제는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 맞춰가고 준비를 한다면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이 바로 거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문화가 변경이 돼가면서 우리에게 기회로 그것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조건으로서 다가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시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거시 환경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인구 통계적 환경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죠. 출산, 사망률 등에 의한 인구의 변화 추이, 그리고 성별, 연령, 지리 등에 따른 분포 등으로 구매 시장의 크기 및 그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변동, 계속 이사를 가고 오고 가고 지역을 옮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인구의 분포,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따라가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리고 미시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이나 사망률이 높아진다. 출산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구가 느는 것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매력적인 시장은 안 되겠죠. 하지만 출생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러면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또한 기업들마다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긍정적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얻겠다, 기회가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업군이나 서비스의 영역에 따라서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느 기업들은 이점을 가지게 되고 어느 기업들은 제약 조건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 해당 시장이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 집값,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선점하려고 했던 대형 점포나 이런 매장들은 교외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맞춰가야 되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거시 환경, 그리고 이것을 인구 통계적 환경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이 경제적 환경인데요. 국민들의 소득의 추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개인의 가처분 소득, 소비 동향 등으로 구매 능력 및 구매 의욕에 영향을 끼친다.
자, 경제적인 환경.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 이 지역에 있는 고객들, 시민들 혹은 나라의 국민들이 소득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매년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어떤 국민 소득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평균적인 지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기업들은 이제는 물건값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종류의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식으로 기업의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소비 동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행을 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꾸준히 팔리는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계절마다 잘 팔리는 물건도 있을 거고 특정 시간에 잘 팔리는 이제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거시적 환경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 문화적 환경인데요. 전통이나 가치관, 종교, 여가선호, 라이프 사이클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소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해당 도시에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해당 삶의 양식에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다가 관련 레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많은 이제 변화, 기업의 전략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전통이나 가치관, 종교 같은 경우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특정한 종교마다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마다 서로가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도 소비가 달라지고 실제 마케팅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시적인 환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가 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것도 소비의 패턴을 인식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최근에 주말 근무가 없고 일찍 끝나는 이제 워라밸이라고 부르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여기에 포함하는 다양한 여가나 라이프 사이클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서비스가 혹은 상품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기업이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적 환경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공정, 원료.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이 원했던, 본인이 희망하는 기능을 가진 그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길 원하고요. 또한 서비스의 품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는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역시 마케팅 활동에서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상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나 법률적 환경입니다. 자, 법으로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든가 기업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막히는 경우 혹은 특정한 기업들이 기회를 얻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기업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인구 통계, 경제적, 사회문화, 기술적, 정치, 법적 환경들은 역시 거시적으로서 이런 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은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시적 활동에 대한,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에 있는 뭐 인구 통계, 경제적, 사회,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시험에서 묻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환경과 거시적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적 마케팅이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마케팅들을 주로 하고 있느냐, 주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인데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부르죠. 고객들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 만족 경영의 한 형태로서 각종 1차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 분석하고 개인에 대해 차별적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수단을 말한다. 자, 현대적으로 계속 오면서 시간이 최근으로 흘러오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거지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진 고객들에게 재구매율, 재이용률을 올리고 또한 고객들에게 생애 가치를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고객 관계 관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예요? 우리와 한번 접점이 있었던, 우리의 기업을 한번 이용했던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에 맞게 상품을 제안한다든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비고객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했다가 좋은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위주로 재판매를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미래의 최대 척도다라는 개념으로 좀 살펴보는데요. 과거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판매할 때도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설득을 하는 거죠, 고객을. 자, 그리고 같은 고객은 없다. 즉 1인 10색의 고도의 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고객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시기나 아니면 계절 그리고 특정한 연도마다 계속해서 고객의 선호도가 바뀌고 개성이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고객 관리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또 지닌다고 보고 전체적인 공통점 내에서 각 고객마다 가지는 차별성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딱 제공을 했을 때 고객은 아, 나에게 이 정도의 관심이 있구나 혹은 이 기업은 내가 역시 좋아할 만하구나 라는 식의 마케팅의 설득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을 너무 일관적으로 똑같이 또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조금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재 고객을 추적하여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오래전에 구매를 한 고객, 오래전에 이용을 했던 고객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역시 기본적인 전제로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속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 마케팅이라 그래서요. 지구의 환경 문제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면 보통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린 마케팅은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높아져가는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환경 대응 전략이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다. 요즘에 그래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도 상품의 설명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재활용을 위해서 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문구를 삽입하거나 그림을 넣어 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예요? 실제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아, 내가 현재 이런 환경을 보존함에 있어서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설득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그린 마케팅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아, 내가 이런 것에 일조를 하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일조를 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마케팅을 그린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그린 마케팅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몽적 마케팅인데요. 고객들에게 좋은
예를 들어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불우아동을 돕는다든가 장애우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도 바로 계몽적 마케팅의 일환이죠. 그래서 가치 창조를 하는 거. 우리가 혁신적인 마케팅을 하고 실제 사회적 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몽적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고 우리가 시장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바로 계몽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그린 마케팅이라든가 계몽적 마케팅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TV 광고라든가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흘러가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그린이나 계몽적 마케팅,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경적 책임에 대한 것들이 증가가 되고 이러한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마케팅 형태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마케팅 믹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처음 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유통 마케팅이라는 과목 내에서 이 마케팅 믹스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마케팅 믹스가 구성이 되는지 계속 나올 건데 그 개념을 4가지로 정확하게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4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래서 가격, 제품, 촉진, 장소, 이렇게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 4가지를 마케팅의 4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할 때 가격, 제품, 그리고 촉진과 장소를,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의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이 마케팅의 변수를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싸게 파는데 제품의 질은 좋지 않다, 뭐 촉진 활동을 하지 않고 장소, 마케팅 전략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통제 가능한 변수를 배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 이 4가지를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또 이것을 배합해서 수행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이 마케팅 믹스 4P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머지 다 떼내면서 하나씩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4가지 내용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가격, 장소, 촉진.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장소라고 쓰는데 어떤 경로 전략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어디에 입지할 것인지 이게 이제 판매 전략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내용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장소, 촉진, 마케팅의 4P 내용 알아두시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하나씩 영어 단어로 같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의 중요성. 이거는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업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 성공을 만들기 위한 배경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 중심적 사고가 강했습니다.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제공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계속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만족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다. 변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만족을 통해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역시 동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계속 이 얘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소비자의 만족, 그것을 통한 수요 창출,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이윤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케팅의 관리는 보통 표적 시장을 정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을 딱 설정한 다음에 환경 분석을 하고 마케팅 믹스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행해보고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표적 시장과의 지속적인 교환을 창조하고 증대하고 그리고 유지시켜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케팅 관리 역시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수요 창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수요 창출은 어디서 오느냐? 소비자의 만족에서 온다. 그래서 결국 모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간다? 소비자의 만족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는 시점이 바로 마케팅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을 계속 조금 변경돼서 조금 재정의를 해서 기존의 내용이 틀리진 않지만 재정의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과업들이 있는데요. 조금 뽑아가면서 볼게요. 일단은 수요 상황이 있고 고객 기업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하고 이런 마케팅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정적일 때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죠. 소비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는 조금 괜찮은 제품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전환적 마케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예 수요를 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수요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많이 쏟아부어야겠죠. 그래서 자극을 좀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못 한다라고 봅니다.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세분화된 시장의 수요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개발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퇴적 수요. 수요가 유지가 되거나 줄어드는 거죠, 점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구나 이런 동향이 보일 때는 다시 수요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반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마케팅, 기존에 했던 마케팅의 활동들을 다시 돌아보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적 수요일 경우에는 실제 불규칙하게 수요가 일어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급 시기를 조절을 합니다. 시장에 무분별하게 퍼뜨려 놓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건을 공급한다던가 아니면 물건의 공급에 수량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이제 제한을 좀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달성이 가능하도록 생산과 공급의 시기를 일치하고 조절을 하는 이런 동시화 마케팅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수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마케팅 활동들, 실제로 수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의 과업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개념적으로 이제 이어서 쭉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전 수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유지를 시켜야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대로 시장에서 다 팔리는 거니까 마케팅 활동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적 마케팅을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오히려 수요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시장에서 너무 잘 팔린다. 그러면 이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희소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조금 생산을 맞춰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판매 촉진 활동을 조금 감소를 시켜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역마케팅, 즉 디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디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잘 팔리는데 왜 더 안 내놓지?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희소성을 줘서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역마케팅, 즉 디마케팅을 통해서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촉진 활동을 줄이는 이런 마케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종류까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조사 작업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마케팅 상황에 적합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 수집,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작업이 바로 마케팅 조사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케팅 조사의 범위를 수요자, 생산물, 가격, 경로, 마케팅 믹스, 환경 요소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주요 대상을 매출액, 점유율, 동향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마케팅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는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춰서 어느 분야, 어느 항목에 대해서 조금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시장 환경 전반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케팅 조사의 주요 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물건이 잘 팔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마케팅 조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의 절차는 일단 문제와 조사 목적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케팅을 수행할 것이고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이며 어디에 공급할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확립을 시킨 다음에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기획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거나 데이터를 수치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실제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시하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조사, 탐색조사, 그리고 본격조사 기획, 실제조사, 보고서 제시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 이 내용도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실제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목적들을 더 찾아봐야 되는지 탐색을 하고 이제 탐색한 내용을 결과 기반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기획하고 해당 내용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시하는 작업. 이렇게 마케팅 조사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유통 마케팅에서 가장 초반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실제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분석해야 하는 마케팅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 중 미시적 환경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전부 다 거시적 환경이었죠. 5번에 있는 구매자 심리 분석. 자, 실제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고 조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구매자 심리 분석이죠. 정치나 경제나 기술이나 문화는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거시적 환경에 속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또 한 문제입니다.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반적인 조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자, 외부 환경이니까 거시 환경이죠. 이것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시장 구조적 환경. 이것은 기업이 맞춤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구조는 미시적 환경. 자, 경제, 기술, 인구 통계, 정치, 법률. 저거는 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인 거시적 환경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 사실상 여러분들이 미시와 거시에 대한 내용을 알고만 있으셔도 이해만 하고 계셔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다음 마케팅 믹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포피라고 하는 4가지가 있었는데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가장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는 무엇인가? 자, 실제로 가격이나 제품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혹은 제품을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식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자, 촉진 활동 같은 경우도 뭐예요? 마케팅 활동을 기획을 하고 유통 경로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 자, 물론 경로 개발은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를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정도 하는 것은 촉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있는 경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거래선들이나 거래처들이 정해져 있고 이 거래처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거래를 해왔고 거기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맞춰놓은 상태죠. 근데 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유통 경로를 바꿔버린다? 이거는 실제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이 경로를 구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 유통 경로를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그대로 계속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는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개발을 새로 해내거나 아니면 실제 시장의 환경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해 나가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거는 단연 유통 경로, 가장 오랜 시간 구축을 해야 되고 가장 오랜 시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좀 갑자기 대응을 하기는 유통 경로가 어렵다라는 거. 마케팅 믹스 중에서 이 경로는 그러니까 플레이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플레이스는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을 좀 볼게요. 3번에 가격 전략에서 특정 소매상이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고가격 전략을, 이익 증대가 목표라면 저가격 전략을 수립한다. 자,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윤을 많이 가져가려면 마진이 높아야 되죠. 그러려면 가격을 높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가격 전략을 시장 점유율에 쓴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줄이는 저가격 전략을 써야 되고요. 이익 증대가 목표라면 고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1번에 보시면 소매상의 상품 전략은 표적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 믹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사실상 만들어 놓은 거죠. 마케팅 믹스 전략을. 그래서 1, 2, 4, 5번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 자, 3번이 틀리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을 땐 고가격, 그리고 점유율을 늘리고 싶을 땐 저가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마케팅의 개념을 소비자, 고객의 만족의 개념으로 조금 변경을 시키시고, 또한 마케팅의 포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들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유통 마케팅의 내용 계속 진행될 텐데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강의 들으신다면 역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